이란의 테러 공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헤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발표한 후 이란은 지금 당황해서 아랍에미리트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휴전 위반이며 이는 전쟁이 오늘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두바이의 많은 기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이 향후 24시간 이내 재개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어제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벌크선이 이란 시리크 해안 근처에서 여러 대의 이란 소형 보트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보고가 실제로 영국 해상무역기구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 이란 국영 언론이 나중에 이 보고를 확인했지만 선박이 납포된 것은 아니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정지시켰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날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발표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즉 오늘 아침부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호위를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이죠. 전체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중 대부분은 중동에서 이렇게 눈에 띄고 격렬하게 벌어지는 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미국에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된 자국 선박들을 풀어줄 수 있겠냐고 요청해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중립적이고 무고한 방관자들일 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 2,000척의 선박과 2만 명의 선원이 실제로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전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 호르무즈 해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해협을 건너려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들은 60일이 넘도록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습니다. 성명을 계속해서 보시죠. 이란, 중동,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는 해당 국가 선박이 제한된 해역을 안전하게 빠져나가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박들은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세계 각지에서 온 선박들입니다. 저는 대표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들의 선박과 선원들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해당 지역이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중동 시간 월요일 아침에 시작됩니다. 저는 제 대표들이 이란과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며 이 논의가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선박 이동은 단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상황의 희생자들이며 미국과 중동 국가들, 특히 이란을 대표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박들이 대규모 승무원들이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선상에 머물기 위해 필요한 식량과 기타 모든 필수품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온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선의의 뜻을 보여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도주의적 절차가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받는다면 그 방해에는 불가피하게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명은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과 무관하다고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란이나 미국 어느 쪽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이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아파트 건물, 공항, 항구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걸프 국가들처럼 중립적인 나라들의 민간 인프라를 수없이 공격해왔습니다. 이들 국가는 공개적으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자국의 영공이나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그들을 계속 공격해왔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테러 공격을 감행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발언은 이 나라들은 중립국이며 우리가 도울 것이다, 공격받으면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 작전이 시작되자 이란이 실제로 공격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응을 기다리며 전쟁이 재개될 듯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트럼프 대통령 성명 뒤에 미 중부 사령부에서 추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방금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성명은 미군이 얼마나 관여할지에 대한 군사적 세부 사항이 부족합니다. 미 해군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갈 건가요? 정확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미 중부 사령부가 모든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시면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 구상에는 미 해군 함정이 상선을 반드시 호위하진 않습니다. 한 관계자는 미 해군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이란군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경우를 대비해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관계자는 또한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들에게 가장 안전한 해상 항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군이 기뢰를 설치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휴전이 시작될 때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파키스탄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있을 때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에 몇 시간 머물렀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선박들이 기뢰에 걸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항로가 있다는 메시지였죠. 제 생각엔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려는 선박이라면 어디든 그 정보를 공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실제로 빠져나오기로 한 선박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선박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모두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 이란이 저지른 명백한 휴전 위반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응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의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미국의 성명 직후 이란 지휘관들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마치 자기 집처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자기 집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겠지만 상선에 대한 테러 공격만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은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란과 협조하지 않거나 IRGC가 제공하는 항로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선박은 공격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2척의 선박이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와 헤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관련 보도입니다. 어젯밤 중구 사령부는 여러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들은 버크급 구축함을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만에서 이동시키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선적 선박 5척 중 2척이 헤르무즈 해협을 통해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몇 주 동안 계획 단계에 있었던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미 해군이 연락 및 안전한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전략적 해상 수송 잔교를 함정에 배치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이동을 조정하기 위해 선박 운항 안내를 담당하는 해군 협조 조직과 협력해왔습니다. 이것은 이란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지렛대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공격이나 테러 외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에 이란은 자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언론사 파르스 뉴스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 프리기탐이 이란의 경고를 무시한 뒤 미사일 2발이 해당 함정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과 및 항해 보안 프로토콜을 위반한 이 프리기탐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해군의 경고를 무시한 후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란이 이 지역에서 전쟁 중인 미국 함정, 즉 미국 군함을 처음으로 타격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큰 의미가 있는 발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일한 문제는 미 해군이 실제로는 어떤 프리기탐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 해군은 2015년에 마지막으로 운용하던 프리기탐을 퇴역시켰습니다. 이란이 무엇을 공격했는진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축하 중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란 언론에 따르면 IRGC가 30대의 B2 폭격기를 격추시켰다고 하니까요. 미국이 그렇게 큰 규모의 함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RGC는 어쨌든 그렇게 보도합니다. 사실 그들이 B2 폭격기 한 대를 격추시켰다는 증거로 공개한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이란 계정들이 다시 이 가짜 이미지를 올리면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B2 폭격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P2 폭격기는 5만 피트 상공을 비행합니다. 폭격기가 추락하면 사진처럼 온전히 남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폭격기는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땅에 그냥 놓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웃긴 부분은 누군가가 게시물 아래에 이게 진짜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계정이 네, 사실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있었던 일로 이제 현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란의 성명 이후 미 중앙사령부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미 해군 함정이 공격받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군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원하며 이란 항구 해상 공세를 집행 중입니다. 이후 우리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순항미사일 4기를 발사했으며 그중 3기는 방공망에 의해 요격되고 1기는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방공망이 이 미사일들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란이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휴전 협정을 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이 시작한 인도주의 임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황은 여기서 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항미사일들이 모두 목표를 빗나간 후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드론을 발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공격 후 아랍에미리트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2차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 4번째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무엇이 맞았고 무엇이 격추되었는지 모든 세부 사항을 알 수는 없지만 아랍에미리트의 피루자에 있는 석유화학 산업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수출구역, 즉 공격이 일어난 지역의 사진입니다. 그 지역에서 불과 연기가 뚜렷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피루자, 제가 발음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곳이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유일한 수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수출 터미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가 최근에 오펙을 탈퇴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석유 카르텔에서 이란과 파트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조직을 탈퇴했고 석유 생산량을 늘려 유가를 폭락시킬 계획입니다. 이 공격이 일어나기 전 바로 오늘 아침에 재무장관 스콧 베산트가 공개적으로 이란이 전쟁을 확대할 경우 미국이 대응해서 더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은 진행 중이었고 우리는 이란이 300척이 넘는 선박들이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길 촉구합니다. 그들이 그 선박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모기 함대가 제압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선박들, 어쩌면 2자릿수에 달하는 선박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공격을 받았을 때만 대응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발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란이 여기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싶다면 우리도 수위를 높일 의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동안 이란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이것은 이란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냥 오합지졸 해적 집단일 뿐이고 위대한 미국 군대가 그들의 공군을 이미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재래식 해군도 모두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해협을 따라 늘어선 전선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란이 지난 이틀 동안 감행한 공격들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던 선박에 대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UAE 대상 2번의 공격이 있었고 이는 미국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전날 밤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한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고 미국 선박도 공격당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이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UAE에 대한 공격도 있었으며 이는 이란이 동의한 모든 것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미국은 언젠가는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란의 목표는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러 공격을 통해 전 세계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 먼저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란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선전을 믿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부는 전국 각지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들의 힘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군은 더 이상 해군이 아닙니다. 그냥 해적 집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국제 항해의 자유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노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주 전 워싱턴에서 IMF와 세계은행 주관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저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비료, 식량 운송, LPG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요리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란인이 아닌 우리가 그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 항구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선박들을 봉쇄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자유 낙하 중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들이 고통을 잘 참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군인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을 잘 참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에서 곧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많은 언론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의 재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과 이틀 전 미국 군 지휘관들, 특히 센트콤 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 군이 이란에 압박을 가해 성실하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안들이 곧 실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재개와 관련된 모든 뉴스에 대해서는 2번째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협상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자신 외에는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란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란이 오늘날의 위치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시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9세기 카자르 왕조가 이란을 통치하던 시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그 당시 지배계층이 내렸던 결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거 아셨나요? 그게 오늘 공개된 저희 시리즈 팟캐스트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란의 역사와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을 궁금해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고 화면에 나오는 엔드 스크린이나 비디오를 클릭해서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